저의 계획은 원대했습니다. 낮에는 쿠팡이츠로 음식 배달, 밤에는 쿠팡 플렉스로 새벽 배송.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감이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밤 12시쯤 김포 쿠팡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분 지금 문자가 오기는 왔는데 저희 쪽에 지금 명단이 없거든요. 이동경님? 명단이 없어요. 일단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처음 왔어요. 하소연할 때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비스 센터에서 답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쿠팡 이츠와 쿠팡 플렉스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오후 늦게 다시 음식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만 원 주고 제대로 된 배달 가방도 사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여름이라서 음식이 식을 리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 그냥 백팩을 했는데 어제 주문을 실제로 해보니까 뭐 찬 음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첫 배달은 순조로웠지만 운소 좋은 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수락을 또 해볼게요. 어디로 갈지. 봐봐요. 맞죠? 이게 지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제 희망 지역이 마포구인데 신촌에서 이화여대 기숙사까지 마라탕 배달. 인공지능이 어제는 용산으로 보내더니 오늘은 서대문구로 보냅니다. 이대는 넓었습니다. 오르막도 심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걸어서 좀 올라가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 자전거를 끌다 타다. 그렇게 700m를 올라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없습니다. 음식 저 배달 왔는데요. 지나가는 분을 붙잡고 물었더니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랍니다. 아, 한우리 집이요? 여기 길 따라서 계속 더 올라가셔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요 위쪽이 요쪽이 기숙사예요. 아, 위에 있는 네네. 거 더 여기로 한참 더 올라가셔야 돼요. 한참이요? 네, 언덕을 꽤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폰 뒤에 숨은 알고리즘. 낯선 동네로 보내더니 길도 잘못 알려줍니다. 하지만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이거 뭔가요, 이거? 되게 무섭다. 길을 잘못 알려줬어, 길을. 똑바로 해야지, 일을. 글쎄, 하늘이. 눈으로 길을 확인해가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차도 힘들게 올라옵니다. 지금 옆에 보이면 이 차도 힘들게 올라가요. 8분 지각. 하지만 고객 앞에선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탕 주문하신 거 맞죠? 네.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아직 따뜻하네요.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번 돈은 7,520원. 이 돈 벌려고 그 고생했나 싶었지만 그런 생각할 틈도 별로 없습니다. 홍대에서 치킨 들고 연세대로, 이대에서 햄버거 받아 서강대로. 2건 더 배달하고 너무 힘들어 일을 접었습니다. 5건 배달하고 3만 원 벌었습니다. 첫날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엔 소카 핸들러 잡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일찍 일어난 핸들러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각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당연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금방 또 사라집니다. 합정에서 상수까지 간신히 일감을 잡았습니다.
3시간 반 동안 3건을 일하고 18,000원을 벌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용자가 소카입으로 차량을 부르면 호출료 19,900원을 냅니다. 이 중 차량을 갖다주는 핸들러, 다시 갖다 놓는 핸들러가 각각 5, 6,000원씩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카가 챙깁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소카는 앉아서 돈 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다시 배민 커넥터로 변신. 오늘은 시청 앞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는 너무 복잡합니다. 스칠 듯 지나가는 버스, 갑자기 멈춰서는 택시. 전동 킥보드는 원래 도로 갓길로 다녀야 하는데 법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팡팡거리고 부담스럽네 진짜. 주문이 쏟아지자 킥보드 속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20을 안 넘으려고 했는데 보시면 22까지 달렸습니다. 결국 인도로 올라섰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슬아슬 고개 운전까지 해서 서둘렀는데도 결국 지각입니다. 늦어주셨는데 저희 지금 1층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70분 걸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다른 건물에 와 있는데요. 예. 어떡하지? 막 끊기고 다리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를 상처도 생겼습니다. 이쪽에는 출혈이 소카 핸들러에서 배민 커넥터로, 또 소카 핸들러, 그리고 또 배민 커넥터. 그렇게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고 104,200원을 벌었습니다. 5시에 일어났으니까 15시간 정도 지금 깨 있는 건데 배달을 하는데 몸을 약간 뭐 하고 있나 생각도 잠깐 들었고. 화면을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요. 교통법규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매일 일을 하기 전에 오늘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이 배달 시간을 지키려면은 교통법규 지키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은 열어놨는데 쿠팡은 그마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배민은 산재보험은 됩니다. 대신에 노동자들한테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보통 회사가 다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이틀간 일한 걸 봤는데 여기에도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수요일, 비옷에 방수바지까지 단단히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비면은 배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전거로.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보기에도 오토바이도 좀 위험할 것 같은 날인데 비 오는 날이라 배달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12,000원, 뭐 15,000원짜리 지역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이 돈 버는 날은 맞는 거예요. 첫 주문부터 횡재했습니다. 동네 배달 한 건으로 12,000원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건 잠시뿐. 두 번째 주문에서 공포의 아현동 고객길을 만났습니다. 오르막길 너무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녁 때는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주문이 많은 데로도 뭐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요. 하지만 자동차 배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길 건너도 차로는 빙빙 돌아야 하고 주차도 문제고. 저기 차 여기 5분만 세워놓고 바로 뺄게요. 음식 픽업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서 좀 얘기해놨고요. 네. 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심합니다. 뭐 20분 되던 그 여유 있었던 시간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의 뺑뺑이가 또 시작됐습니다. 마포 한복판에 있던 절 용산구로 보냅니다.
네, 주문이 지금 잡혔는데 KFC 서울역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공덕역인데 이게 지금 3.7km를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4km를 어떻게 가 지금 자전거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를 갖고 노나 싶었습니다. 취소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일감 끊길까봐 취소도 못했습니다. 대충 길을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길을 찾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아,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배달할 곳은 청파동 주택가. 와,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고.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안 되겠습니다. 배달을 간신히 마치자 용산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연달아서 이어지면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저는 공덕동 쪽으로 다시 저희 동네 쪽으로 가가지고 좀 익숙한 곳에서 주문을 받겠습니다. 드디어 용산을 벗어나는가 했는데 그 순간 배달 들어왔습니다.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 인공지능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 지금 주문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앱을 꺼두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참 불레 같습니다. 불레. 배달할 곳을 받아보니 아까 그 오르막길입니다. 아까 그 입구거든요, 여기가. 또 그 길입니다, 또. 6시간 동안 7건 배달하고 84,000원.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이 번 날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전기자전거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에 배민 커넥터로 시작해 드디어 새벽 배송 쿠팡플렉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밤 12시 일산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니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류센터가 저를 압도합니다. 처음이라서 진짜 모르는 거 추상이에요.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차! 신청 절차 하나를 빼먹어서 물량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15개 뿐입니다. 박스는 하나에 1,550원, 비닐 포장은 1,400원.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차에 실었습니다. 연희동 다세대 주택 골목길. 모든 게 배송 초보자에게는 큰 벽입니다. 건물마다 있는 공동 현관문 열기. 골목길에 가파른 계단. 건물 안에도 또 계단. 낯선 동네, 좁고 캄캄한 골목길까지. 밤이고 비가 오니까 차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그래서 시간이 새벽에 했던 것보다 2배, 3배 이상씩 걸리는 것 같아요. 15개밖에 안 되는데도 쉽게 줄지 않습니다. 목표로 했던 2시는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는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첫날 배송은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15개 배달에 우천할증 프로모션 5,000원을 더해 27,200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자려니 5시 반입니다. 다음날 저녁에는 또 배민 커넥터. 왜 이렇게 힘들지? 밤에는 다시 쿠팡 플렉스로 변신합니다. 오늘은 39개를 받았습니다. 단가는 어제보다 100원씩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그때그때 그냥 날짜가 정해지는 날짜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분배를 들어. 택배를 차에 싣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꺼내기 쉽게 가나 다 순으로 정리하려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정신도 없고 39개나 되는데 6시까지 7시까지는 무조건 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질러 가고 싶다. 안 그래도 길 찾기가 어려운데 내비게이션이 안 도와줍니다. 질러 가고 싶어요. 아, 더 질러 갈 수 있었는데 아씨.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내비가 길을 못 찾았어. 가장 힘든 건 한밤중 주택가 배송. 한 손에 물건 들고 한 손으로 유리문 열다가 손가락이 문에 끼었습니다. 39개를 간신히 배송하고 52,800원을 벌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새벽 4시 반. 날이 밝아옵니다. 지금 택배비가 한 2,500원, 3,000원? 네, 그 정도 하죠.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더 높여야 됩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보니까 배달 한 건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단가가 변하네요. 네, 일단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여기에 비 오면 프로모션도 붙고요. 그래서 땀 뻘뻘 흘려가며 3,000원 챙긴 배달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 바로 옆 건물 배달하고 12,000원 벌 때도 생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3,000원이고 어떨 땐 12,000원? 네, 이 광고를 보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다 싶은 건 밥때 한두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노동이 실시간 거래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에 나온 나흘 동안만 따져서 두 분 얼마씩 버셨어요? 저는 총 20만 850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31만 7,400원입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쓴 돈도 많잖아요. 보니까 뭐 전동 킥보드 빌리죠, 가방 사죠, 뭐 차 기름값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들을 다 정산하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중국 음식점에 고용돼 월급 받고 하던 배달 일도 이젠 노동이 실시간 거래되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는 편리해졌다지만 고용은 없고 건당 계약만 존재하는 플랫폼 세상 속에서 노동자는 사고 팔기 위해 거래되는 일회용 상품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란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